야, 청소부 아들아. 냄새 안 나냐? 집에서 걸레질하다 왔나? 이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세리의 레스토랑 사장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청년은 지금 충분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2025년 이른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 사이로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죠. 바로 정옥 할머니입니다. 정옥 할머니는 올해 75살로 서울 도심 곳곳에 빌딩 몇 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늘 소박한 차림새를 고수하시며 전통문화재 재단 이사장으로서 조용히 활동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한복 입고 나가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정옥 할머니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한복만큼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정옥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우리시고 전통 공방들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장인들에게는 몰래 후원금을 전달하시곤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한복 입은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사실 정옥 할머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보존에 큰 힘을 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남편과 함께 손에 물집이 잡도록 일해서 하나씩 하나씩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남다르게 생각하셨죠.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정옥 할머니의 마음은 한층 더 들떠 있었어요. 사랑하는 손녀 민정이의 약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외손녀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며 할머니처럼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약혼식 장소는 어디로 정하실 거예요? 민정이가 수줍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이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자리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청담동 일대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알아보실 생각이었거든요. 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만큼 품격 있고 멋진 장소에서 약혼식을 치러주고 싶으셨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도 평소처럼 은회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는데 그 소박한 모습 속에서도 할머니만의 고귀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멋진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양식 옷차림이었고 할머니처럼 한복을 입은 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시며 발걸음을 계속 옮기셨어요. 하지만 변화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전통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한 건물이 들어왔어요. 바로 며칠 전 새로 문을 연 고급 레스토랑 세리에였습니다. 모던한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고 입구에는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라면 민정이 약혼식 장소로 좋겠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시고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손녀를 위한 완벽한 약혼식을 준비하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 할머니가 곧 겪게 될 일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정옥 할머니가 세리의 레스토랑 입구에 다가서자 유리문 너머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이 마치 유럽의 궁전을 연상시켰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내부를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곳이네요. 민정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때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레스토랑의 오너인 백승현이었어요. 42살의 승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요리를 배운 후 이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내면 깊숙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승현은 할머니의 한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이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는 그가 생각하는 세리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승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서는 내심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새로 문을 연 레스토랑이죠?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승현은 할머니의 말투나 품격보다는 여전히 외모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요. 승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라서요. 사전에 예약이 없으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날은 평일 오후라 예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현은 할머니가 이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승현의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녀 약혼식을 위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약혼식이요? 승현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말하는 약혼식이 과연 이 레스토랑 수준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레스토랑은 코스 요리가 최소 1인당 3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만. 승현은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상 할머니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승현의 속뜻을 충분히 알아차리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가격은 문제 없습니다. 좋은 음식과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승현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한복 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죄송하지만 승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좀 더 격식에 맞는 차림으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복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승현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승현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히 잘 정리됐네.
하지만 승현은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정옥 할머니는 길 건너편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의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복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는 한복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한복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옷 중 하나였어요. 전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옷이 아닌 우리 문화의 상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할머니의 비서였어요. 김 비서 나예요. 청담동 세리에라는 레스토랑이 들어있는 건물 주소 좀 확인해 주실래요? 잠시 후 비서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답변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그래요. 역시 우리 건물이었군요. 임대계약서 좀 확인해 주시고 만료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레스토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눈빛이었어요. 복수심이 아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른의 시선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직접 깨닫게 해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결심을 하시며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뒤로하고 승현은 여전히 레스토랑 안에서 다른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곧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정옥 할머니는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함과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곳은 할머니의 사업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시더니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청담동 세리의 빌딩 임대계약서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약서를 차근차근 살펴보셨습니다. 백승현과 체결한 임대계약은 2년 계약으로 정확히 3개월 후인 내년 2월 말에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 임대료는 1,500만 원, 보증금은 5억 원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그 사람이 매달 자신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묘했거든요. 할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건물 매각 검토서였어요. 사실 할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청담동 일대 부동산 정리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해야 할 자산들이 부담스러워졌고 전통문화재 재단 활동에 더 집중하고 싶으셨습니다. 때가 됐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정욱입니다. 청담동 세리의 건물 매각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매각 공고를 내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빠른 매각을 원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청담동 핵심 상권 건물을 갑자기 서둘러 매각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 제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주세요. 익명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청담동 세리의 건물건으로 연락드려요. 매각 희망 가는 시세보다 10% 정도 낮춰서 책정해 주세요. 대신 현금 일시불 거래 우선으로 하고요. 10%나 낮춰서요? 그럼 금방 팔릴 텐데 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레스토랑에서는 승연이 직원들과 함께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투자자분께서 오시면 우리 레스토랑의 확장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해. 청담동 입지를 활용해서 체인점까지 늘릴 계획이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줘. 승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청담동 한복판에 이 입지면 충분히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건물주분과는 임대계약 연장 이야기 해보셨어요? 주방장이 물어보자 승현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걱정 없어. 우리가 임대료 잘 내고 있고 건물 가치도 올려주고 있는데 뭘.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테넌트가 최고지. 승현은 자신이 건물주에게 얼마나 소중한 임차인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 오픈 이후 건물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건물 가치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승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리의 레스토랑 백 사장님이시죠? 급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입점해 계신 건물이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꽤 저렴한 가격으로요. 승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매각이요? 갑자기 왜요? 저희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물주 측에서 빠른 매각을 원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건물주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승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물 매각 소식은 그의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승현은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자한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현은 서둘러 부동산 업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주 측에서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익명 신탁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럼 매각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관심을 보이는 구매자들이 벌써 몇 명 나타났습니다. 승현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저녁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확장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도대체 건물주가 누구길래 이렇게 갑자기. 승현은 답답한 마음에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한복을 입고 왔던 그 할머니 말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교육을, 분노가 아닌 깨달음을 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현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한 주였어요. 매일 부동산 업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렸고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일자리는 안전한 거죠? 웨이터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승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새로운 건물주가 와도 우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을 내쫓을 이유가 없어. 오히려 건물 가치를 올려주는 테넌트인데. 하지만 승현의 마음속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레스토랑 인테리어에만 3억 원을 투자했고 최고급 주방 장비들로 가득 채웠거든요. 만약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승현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저는 임차인인데도요? 죄송합니다. 익명 신탁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저희도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신탁관리회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해요. 승현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매수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어요. 한편 정옥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통문화재 재단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공방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공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70대 도예가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할머니가 지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전통 가마를 복원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돈은 쓰이는 곳에 써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도예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하셨어요. 정성스럽게 빚어진 도자기들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장님, 건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계열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현금 일시불로 거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언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르면 다음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매수 희망가는 이사장님이 제시하신 가격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현재 세입자들에게는 미리 통보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내쫓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배려심을 잃지 않고 계셨어요. 승현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다른 선량한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날 오후 승현은 부동산 업소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건물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기업 계열 개발업체라고 들었어요. 승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기업 계열이라면 아마도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세리에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승현은 급하게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매각될 예정이고 우리 레스토랑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특히 주방장 박정민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 협상해서라도 레스토랑을 유지해 보겠어요. 하지만 승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승현은 그날 밤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승현은 바 테이블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쓰라림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한복을 입고 왔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새삼 마음에 걸렸어요.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 승현은 자신의 말을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때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문의했을 뿐인데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거죠. 혹시 그분이 진짜 부자셨던 건 아닐까? 승현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승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편 정옥 할머니는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녀 민정이가 옆에 앉아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승현이 겪게 될 시련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건물 매각이 확정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현에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새로운 건물주 측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냉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은 3개월 이내 퇴거 요망. 승현은 그 공문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날아가는 셈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주방장 박정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승현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어. 승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서빙 매니저 이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위약금이라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승현 자신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승현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절제하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정신을 잃고 싶었습니다. 위스키 병이 반쯤 비워질 때까지 마시고 나서야 승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서 2년간 성실하게 사업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매각해버렸다. 세입자 배려는 전혀 없이 말이다. 이게 정상인가?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 인생 따위는 상관없다는 건가? 승현은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건물주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익명으로 숨어서 우리를 내쫓고 있다. 이런 비겁한 짓이 어디 있나? 직원들과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술에 취한 승현의 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청담동 세리의 건물 익명 건물주님, 당신이 누구든 언젠가는 알아낼 것이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요식업계 관련 카페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사장이 건물주 때문에 망했다네.
요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세리의 건물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결정적인 정보를 올렸습니다. 세리의 건물주 한정옥 씨 맞음. 부동산 등기부 확인해 봤는데 확실함. 전통문화재 재단 이사장으로 유명한 분이야. 청담동 일대에 건물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추가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정욱 이사장 검색해 보니까 진짜 부자네.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적 있고 전통문화 보존 활동으로 문화훈장까지 받은 분이라던데 그런 분이 세입자 배려 없이 건물 매각했다니 의외네. 승현은 다음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한 그는 경악했어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고 공유도 수십 번이나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승현은 황급히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한정욱이라는 댓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정욱. 설마. 승현은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정욱 전통문화재 재단 이사장의 사진이 나왔을 때 승현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할머니였거든요. 이럴 수가. 진짜 건물주였어? 승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내쫓았는데 그분이 바로 건물 주인이었던 거죠. 내가 뭘 한 거야? 승현은 머리를 감싸주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이미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한정욱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번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욱 할머니는 재단 사무실에서 비서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세리의 레스토랑 사장이 올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비서가 보여주는 핸드폰 화면을 살펴보셨어요. 승현의 감정적인 글과 자신의 신원이 공개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참 어리석은 청년이네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분노보다는 승현에 대한 연민이 더 컸어요. 이사장님,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청년은 지금 충분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오히려 승현을 감싸주셨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승현은 그날 하루 종일 레스토랑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한정욱 할머니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알게 되면서 더욱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런 분에게 한복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승현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이죠. 그날 밤 승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승현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들과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로 밤마다 뒤척였어요. 특히 한정욱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될수록 자신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승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정욱 할머니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검색할 때마다 할머니의 선행과 업적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에 30년간 헌신한 한정욱 이사장. 사재를 털어 전통공방 지원하는 숨은 후원자. 문화훈장 수상,
한국 전통 문화의 어머니.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승연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분이 이토록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니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승연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아픈 기억들 말이에요. 아버지는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승연의 가정 환경을 비웃곤 했어요. 야, 청소부 아들아. 냄새 안 나냐? 집에서 걸레질하다 왔나? 그때의 상처가 승연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공해서 그런 무시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하지만 어느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승연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요리를 배우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언제부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승연은 핸드폰을 들고 한정욱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죄송하다고? 그걸로 될 일인가? 승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레스토랑을 정리한 후 전혀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승연은 인터넷에서 서울 근교의 한옥마을 정보를 찾아봤어요. 북촌이나 인사동 같은 곳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와 허영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환대의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한옥 찻집이라 승연은 상상해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전통차를 우려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한편 정옥 할머니는 손녀 민정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인터넷에 할머니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던데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단다. 오히려 그 청년이 걱정되는구나. 청년이요? 응. 분명히 지금쯤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니까. 할머니는 승연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겪는 시련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셨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화가 났을 텐데.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란다. 오히려 그 청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지.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연은 그날 밤 직원들을 모두 불러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건물주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지금 상황의 원인이었어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승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건물주한테 뭘 하신 거예요? 한복을 입고 오신 할머니를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내쫓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건물 주인이셨어요. 주방장 박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사장님 때문이었군요. 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승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레스토랑을 정리한 후 작은 찻집을 열 계획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승연의 진정성은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승연은 용기를 내어 한정욱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욱 이사장님께 저는 세리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백승연입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 큰 실례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장님의 한복 차림을 보고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사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백승현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승현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승현은 레스토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인테리어와 고급 장비들을 하나씩 처분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근처에 작은 한옥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승현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현은 이른 아침부터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쉽네요. 주방장 박정민이 마지막 청소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결국 몇 명의 직원들은 승현과 함께 새로운 찻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도 아쉽지만 새로운 시작이니까 기대해 봅시다. 승현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승현이었다면 분노하고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후 늦게 승현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은 을씨년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현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한정옥 할머니였어요. 승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할머니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승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승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분노나 원망 대신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승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어요. 고개를 드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현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승현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마음을 먼저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지위, 재산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죠.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예전에 저도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손에 물집이 잡도록 일해서 하나씩 모은 재산이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승현은 그제야 할머니가 왜 이렇게 너그러우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승현이 진심으로 물어보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인사동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열 예정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찻집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전통차도 공부해 보실 생각이세요? 네, 다도를 배워서 제대로 된 차를 우려내고 싶습니다. 승현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건물을 전통문화재재단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부요? 승현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곳을 전통공예 전시관과 한옥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승현은 감동받았어요. 복수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위해 건물을 활용하시려는 할머니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은 올바른 곳에 쓰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의 철학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승현은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레스토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찻집이 문을 열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한복 입고 가도 괜찮죠? 할머니의 따뜻한 농담에 승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차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승현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승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정한 어른을 만났다.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가르침을 주신 분.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찻집 마음담이 문을 연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화려했던 세리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승현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찻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통 닭이들을 하나하나 닦고 오늘 우릴 차들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다도를 열심히 배운 덕분에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차를 우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주방장 박정민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그도 승현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양식 요리 대신 전통 떡과 한과를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형, 오늘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승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신가요? 한정욱 이사장님? 네,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승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옥 할머니께서 찻집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한편 예전 세리에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통 공예 전시관과 한옥 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우리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났어요. 정옥 할머니는 오늘도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주면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보고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네요. 할머니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복수하는 대신 더 큰 가치를 창조하신 거였어요. 오후 3시 정옥 할머니는 손녀 민정이와 함께 마음담 찻집을 찾으셨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으신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승현은 입구에서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녀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민정이를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승현은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자리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한옥의 마루에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민정이가 감탄하자 할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승현은 정성껏 차를 우려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우롱차를 선택했어요. 차를 따르는 승현의 손놀림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있었거든요. 차 향이 정말 좋네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며 칭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승현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사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승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할 뿐이죠. 하지만 용서와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머니의 철학이 담긴 답변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네요. 승현은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 찻집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민정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도 자주 찾아주세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을 차별 없이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승현은 즉시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예전의 승현이었다면 한복 차림을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이제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우리 전통 의상을 입고 오신 분께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그런 승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정성스럽게 대접받는 손님들의 모습, 겸손하게 일하는 승현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해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할머니가 승현을 초대하시자 승현은 기뻐했어요. 정말요? 꼭 가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와 민정이는 찻집을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차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세요. 승현은 깊이 인사드리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찻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날 밤 승현은 찻집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함, 진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예의.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오늘 무엇을 배웠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손녀도 오늘의 교훈을 잘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정옥 할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담 찻집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전해지고 있었어요.